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제법 좀 많이 내렸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3.3%, 코스닥은 2.6% 하락했습니다.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또 무엇보다 무서운 게 좀 연속성이 보인다는 거죠. 네, 오늘 종가 수준으로 마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종가가 저가 수준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좀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면은 네, 애매한 느낌들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매도 규모가 아주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것도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아치운다라고 한다라면 증시가 올라오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매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대형주가 빠지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등도 세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하는 포인트가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살짝 부담 요소가 좀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953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4,000포인트가 이탈이 된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3,090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990이요. 근데 지금 3,953포인트까지 한 방에 뚫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좋지 않고, 자, 지금 오늘 거의 종가 수준으로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종가로 만들어지게 되면 연속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부담되는 내용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형태의 꺾임. 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 과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요 구간인데 30포인트. 네, 요 구간인데 요 정도까지 떨어지려면은 62선 근처까지 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600 정도 되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잘만 나오면 반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상황으로 본다라면 3,900포인트 이탈돼서 3,800포인트까지 진입하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3% 빠졌는데 내일 같은 경우가 3,900이 깨지려면은 한 2% 안쪽, 그러니까 한 1.67% 정도만 빠져도 일단 3,900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요거는 지지선이 가까이 있어요. 860포인트.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 쪽보다 대형주 쪽보다는 개별주가 좀 더 유리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역시 코스닥 역시도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낙폭의 크기는 코스피 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수급이 개별주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코스닥의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개별주적이거나 또는 제약바이오 이쪽이 일단은 좀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의 방어선이 좀 구축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체크해 볼게요. 수급은 안 좋네요. 외국인들이 5,500억까지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융투자는 4,200억까지 팔다가 조금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거침없이 팔아버리죠. 자, 금융투자도 그렇게 됐고 연기금도 현재 매수가 아닌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투신도 매도했고요. 매도 많은데요. 외국인들 오늘 1조 2천억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털어버린 물량들을 전부 다 사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산 건 아니겠죠. 왜냐면 주가 밀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체는 개인들이 아니고 외국인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급 주체들이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급 상황 좋지 않네요. 요거 개선되려면은 뭔가 호재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 호재의 기운이 엔비디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살짝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요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가 5.9% 정도 하락하면서 57만 원까지 나왔고요. 뭐 시간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넥스트레이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시간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97,800원까지 밀렸고 2.7% 밀렸는데 더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데드크로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애매하죠. 자, LG에너솔루션 역시 마찬가지. 네,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고요. 현대차도 오늘 2.5%나 빠졌어요. 요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빠졌죠. SK 스퀘어, 하나 오션, 뭐 KB 금융 뭐 다 빠졌습니다. 그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지 기간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 현대중공업도 보합까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간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한국전력이 0.4% 이것도 상승폭 다 반납해버리고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특히 금융사, 금융지주사들 낙폭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조심하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지금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이 더 유리한 그 위치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뭐 뒤쪽에 지금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항공우주 조금 올랐는데 상승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게 밀렸네요. 올라온 게 없네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개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좀 내려볼까요? 코스닥 쪽 보시면 여기는 알테오제니 플러스가 나왔죠. 2%대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자, 뭐 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잘 버틴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네 2차전지가 또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조정 들어오면 좀 사면 되지만 네 조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소부장 쪽도 다 같이 밀렸고요. 여기도 올라온 게 별로 안 보이네요. SM 조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여기도 안 좋다. 그죠? 네,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좀 대형주 위주의 아주 그냥 뭐 주가를 던져버린 형태 그런 바스켓 매매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등락 현황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이게 뭐야? 84개 상승이에요? 네, 100개도 안 되네요. 84개 상승에 821개 하락입니다. 오늘은 계좌가 안 좋겠네요. 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219개 상승에 1465개 하락입니다. 그럼 2,300개 정도 오늘 빠졌다는 얘기인데, 2,300개면은 거의 다 빠졌다 봐야 되겠죠? 상승한 종목이 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00개면은, 많이 빠졌네요. 자, 상승률 볼게요. 네, 그래도 올라간 게 있겠죠? 광림이 오늘 정리매매 기간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에셋 점상한가네요. 요거는 좀 신기한 포인트예요. 그죠? 유튜바이오, 삼익제약 해가지고 상승이 있었고, 노랑풍선을 좀 많이 올랐어요. TNR 바이오팹 등등등 있는데 오늘 그래도 막판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좀 올렸네요. 네, 미래나노텍까지 해서 19개인데 근데 여기 빅스 지수 포인트가 좀 올랐네요. 빅스 ETN이네요. 그래서 요거 파생상품까지 보면은 그래요. 4개 빼면은 한 15개 정도. 네, 정리매매 빼면 14개. 올라온 게 거의 없다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버스들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고버스 쪽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 네. 그래요. 네,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처럼 이제 주가 하락할 때 열심히 또 땡겨 먹는 부분도 좀 있겠죠. 네, 코텍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인버스 차트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쪽 부분들 해칭 걸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고버스까지 하실 건 아니고 그냥 인버스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선물 쪽이고 인버스 쪽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쭉 내려볼까요? 네, 1%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ETF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0.45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1% 정도 오늘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락률 보시면은요. 캔버스 애니 하한가 들어갔고요. 삼성 출판사 더 빠졌네요. 그 다음에 삼양컴텍 뭐 등등등 오늘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9%까지 내려가면은 33개 정도 잡혀 있고요. ETF가 조금 믿긴 있는데 반도체 이런 종목도 많이 내렸어요. 반도체 쪽 ETF, 레버리지 이런 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매도 다 했고 삼성전자도 네, 비중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진짜 코딱지만큼 있는 이제 코딱지만큼 아니죠. 어느 정도 있는데 많이 줄였어요. 그동안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 다 줄여서 현금화 시켜놨고 그다음에 인버스 쪽 들어가서 약간 해칭도 걸어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낙폭은 5.29인데 한 마이너스 4.5에서 네, 5%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 마이너스 4.5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네, 제 계좌는 그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에서 3%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와, 저도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줄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이구. 근데 시장이 다 빠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는 네, 시장 평균이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까지 밀려도 사실은 뭐 봐줄만 합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10%씩 빠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한 4%에서 한 5%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네. 느낌이 안 좋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기간 쪽 살펴보시면 현대 미포 쪽 매수 들어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SK스퀘어, 알테오젠, 하이브 등등등인데 약간 비주류 종목들이었죠. 네,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가장 많고요. 카카오, SDI, 핑크퐁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도가 좀 두꺼워요. 그죠? 뭐 쭉 아래쪽으로 금융지주사부터 해가지고 조선주, 방산주 뭐 등등등 안 빠진 게 없이 다 골고루 매도를 다 때린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량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하이닉스 3,700억 매도. 하이닉스 매도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네, 조금 쏴한 기분이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더 빠지면은 일단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지만 밀리면은 네, 약간 투배송 물량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는 팔았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긴 한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일단 단기적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매수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매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한미반도체, 하나에로스페이스 등등등. 삼성전자 우선주도 매도가 나왔네요. 이것도 물량 절반 줄었습니다. 네, 두산, 현대, 로템 등등등.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낙폭을 좀 키우면서 조정을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형주에 집중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린 상황에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빠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조금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정이 단기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좀 하고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이 조정 국면을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우리가, 새로운 매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략을 또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내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포인트를 좀 잘 이용하시면 수익이 또 바로바로 나오고 또 손실 났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변동성 구간이 생기고 있을 때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 조금만 해주시면 된다.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더 힘내야죠. 네, 파이팅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네,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